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 1명은 분명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이미 몸에서 병이 자라는 것도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혹시 내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피캐스터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 관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인구 기준 당뇨병 유병률은 약 14% 수준입니다. 고혈압은 약 30%, 고지혈증으로 분류되는 이상지질혈증은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관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수치들이 고령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0대, 40대, 심지어 20대에서도 혈당 이상, 혈압 상승, 중성지방 증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의 불규칙입니다. 야식과 늦은 저녁의 불규칙한 끼니는 혈당 조절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운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혈당은 소비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이상과 지방 축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휴대폰으로 인한 수면의 질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이 변합니다. 그 결과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고 중성지방 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3대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지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두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나쁜 지방 성분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3가지 질환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부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들이 지병인 이유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단 혈관 내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며 혈액이 끈적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당은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돼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갔던 병원에서 받은 검진에서 경계수치 주의 단계라는 이런 말을 듣고도 고통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유죠. 의학적으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관리 구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아직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시간이 결국 병을 키우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혈관이 손상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기능 저하, 그리고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오일 공급이 끊기는 것과 같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연사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그 순간 뇌 기능이 멈춥니다. 한순간에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게 될 수 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미세혈관 덩어리인데요. 혈관이 망가져 필터가 터지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평생 기계로 피를 거르는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시력 손상입니다. 눈의 망막혈관은 매우 약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방치하면 이 혈관들이 결국에는 터져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병증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약 하나리면 괜찮았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늘어나고 생활의 제약이 커집니다. 운동이 힘들어지고 음식 선택이 제한되고 일상의 자유도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운동 부족, 식습관 문제로만 보면 예방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환경이 먼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혈당을 올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환경입니다. 이 불균형이 혈당 이상, 혈압 상승,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배달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 간편식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의지력만으로 건강을 지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지병의 약들은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만 줄 뿐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혈당약은 혈당을 낮추지만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지 원인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혈압약도 압력을 낮추지만 혈관의 긴장 상태를 풀지는 못하죠.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질병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관리의 문제입니다. 대사란 몸이 에너지를 처리하고 사용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무너지면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 보는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건강검진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혈당은 경계, 혈압은 약간 높음. 그리고 중성지방은 기준 초과.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높은 수치 하나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몸 전체의 에너지 처리 시스템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내 몸 상태를 인정한 후 식사 구조를 바꾸고 활동량을 늘리고 수면을 안정시키면 늦지 않게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후 약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조기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현재의 건강관리 기준은 질병치료에서 위험관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방식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찾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흐름에 따라 아프기 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 흐름은 보험, 의료,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일상의 습관, 수면, 그리고 활동량이 건강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먹는 양보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을 단백질과 채소부터 먹는 구조로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과 중성지방 관리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굳이 운동을 계획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늘리셔야 합니다. 운동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움직임은 환경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앉아있기보다는 서있기, 식후에는 가볍게 걷기.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검사 결과보다 몇 년간의 변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졌다면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은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정확하게 관리하자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을 먹고 계시더라도 생활 패턴을 바꾸는 선택은 분명 좋은 결과를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고 단 한 분이라도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히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픽캐스터였습니다.